안녕하세요, 이디아나 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라오스의 문화 특징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보시죠. 라오스는 개를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길거리, 들판, 산, 심지어 식당 등에서도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주인이 없는 들개는 물론 주인이 키우는 개들도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답게 목줄을 하지 않는 일이 많아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이 더욱 많은 것도 이유일 듯 하고요. 라오스에서 개를 많이 키우는 이유는 도둑을 쫓기 위한 경비 역할을 위해서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집안에서 키우는 소형견보다는 정체성을 찾기 어려운 믹스견이 대부분인 게 특징이고요. 개들의 특성상 각자의 구역이 있어 그 구역에 걸어 들어가면 거칠게 지저대며 따라오고요. 따라오며 위협하던 개도 어느 정도 오다가 자기 구역이 끝나면 더 이상 쫓지 않으며 자신의 구역을 떠나는지를 그저 지켜봅니다. 그렇게 또 앞으로 가게 되면 새로운 구역의 개가 또 열심히 짖고 따라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오스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자신의 동네를 운동 삼아 돌아보다가 동네 개들의 격한 환영에 동네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남아에서 걸어다니는 건 외국인과 개밖에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저희 동네에도 각 집마다 여러 마리씩 키우다 보니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밤낮 없이 짖어대는데요. 하지만 개의 주인 및 그 집 사람들은 밖에 나와 확인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두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왔나 확인도 하고 개에게 주의를 주기도 할 텐데 말이죠. 마치 주변 이웃이나 행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느낌이랄까요? 개가 만드는 소음의 불편함을 해당 집에 이야기를 하면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라오스 및 태국 등지에서 조심해야 할 견종은 방개우입니다. 흰색 바탕에 갈색의 얼룩이 있는 개로 보기와는 다르게 사납고 거친 개인데요. 특히 자신의 구역을 중시하기에 빈틈이 많거나 약해 보이는 노약자에게는 직접 입질하여 물리는 사고가 빈번한 개이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동네의 개가 들락거리며 옆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얌전히 먹이를 찾고 다니지만 만약 불편하시다면 점원 및 식당 주인에게 어필하시면 즉각 내쫓아주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라오스에 오시면 가장 많이 보이는 신발은 역시 슬리퍼일 듯 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부분 슬리퍼를 양말 없이 신고 다니는데요. 마치 전 국민의 10명 중 8명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쇼핑몰, 식당, 오토바이, 은행 등에서도 슬리퍼 차림이며 심지어 운동을 하면서도 슬리퍼를 신고 하기도 합니다. 이는 라오스의 열대기후의 영향을 받아 맨발로 슬리퍼를 신는 것이 습관이 된 점도 있고 2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 특성상 운동화나 구두 등은 아직 비싸고 귀한 느낌이 자리 잡은 점도 한몫을 하는 듯 보이고요. 제 예전 현지 직원들 중 일부는 안전화 및 조끼 등을 지급해주면 일할 때는 막상 사용을 안하고 슬리퍼에 편한 복장으로 일하다가 주말에 일 끝나고 나면 머리 감고 조끼에 안전화를 신고 친구를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본 적도 있고요. 슬리퍼를 맨발로 많이 신다 보니 아직 젊은 나이인 20, 30대 여성들 발도 거칠고 늙어 보이며 발만 본다면 마치 60대 이상의 사람으로 보일 정도인데요. 이는 불교의 영향으로 부처님 앞에서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사찰 문화와 도로 포장률이 높지 않은 나라 특성상 우기철의 흙탕길로 인해 쉽게 더러워지는 신발, 그리고 발을 천하게 생각하는 문화 특성까지 얽혀 발 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역시 그들의 슬리퍼 사랑이 생긴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라오스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물으면 ค่อยซื้อหนูค่อยซื้อตุ้ยค่อยซื้อเสื้อค่อยซื้อเพชรค่อยซื้อตาน้อย 등으로 대답합니다. 라오스에 처음 여행으로 왔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라오스어를 조금씩 익혀나가면서 놀랐던 부분이 바로 라오스인들의 이름 뜻이었습니다. 즉
저는 쥐입니다, 저는 호랑이입니다, 저는 고양이입니다 등의 표현이 뜻을 알고 보니 너무 신기했던 것이죠. 또한 돼지, 사천개의 섬, 바람, 닭, 사탕수수, 사자, 강아지, 인형, 개, 물고기, 새우 등 온갖 명사는 다 이름으로 사용하는 느낌이랄까요? 마치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성난 큰 곰, 다리 저는 사슴, 까마귀 왕 등의 독특한 이름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이는 사실 본명이 아닌 별명이지만 본명이 어렵고 길기에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는 본명에 가까운 별명입니다. 이름과 호칭 등의 좋은 뜻을 부여하여 신중하게 짓는 우리의 문화로는 라오스의 이런 문화가 조금은 신기하게 다가오는 듯 합니다. 제가 느낀 라오스는 일단 상대방의 말을 믿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저 믿는 게 아닌 믿어주는 척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것에 대해 잘 따지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말인 바닷물이 짠 게 아닌 달다고 표현하거나 라오스 매표소에서 현지인이 더 저렴하기에 제가 나는 라오스인이다 하면 그저 웃어넘기며 믿지는 않죠. 하지만 의심스럽지만 확인이 당장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자신에게 피해가 없는 말에 대해서는 굳이 따지지 않고 재차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확실한 게 아닌 긴가민가 하는 것은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이랄까요? 따지고 확인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도전이자 큰 신뢰라고 느끼기에 갈등을 피하고 잘 넘어가려는 문화 특성상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는 대인관계, 특히 라오스인과 한국인의 이성관계에서 문화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라오스에서는 이성 친구의 말을 쉽게 따지지 않고 믿어주는 척을 하는 편이지만 한국인은 그것을 인증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을 인증하지 못하면 외도 및 거짓말로 생각할 확률이 높은 한국인과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라오스인의 문화 차이가 트러블의 주 원인이랄까요? 이것이 한라 및 한태 국제 커플들의 주요 결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최근 어떠한 사안에서도 확인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소위 말하는 인증 문화 속의 우리의 눈으로는 잘 따지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이들의 문화는 조금은 신기하고 어색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현 시대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서로 만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도 어느새 수많은 국적의 외국인과 다양한 문화가 다가와 있고요. 우리 눈에는 쥐고기를 먹고 벌레튀김을 먹는 라오스인들의 문화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라오스인들이 느끼기엔 차가운 국수인 냉면을 먹는 우리가 오히려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고요. 혹시나 우리의 문화는 맞고 다른 문화는 이상하고 열등한 문화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는 글로벌 시대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현재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화를 접하게 되시더라도 그 문화를 존경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존중하려는 이해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느낀 라오스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라오스 및 다른 나라의 문화 충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디아나 존스였습니다.